도민준의 끔찍한 죽음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는 바로 도민준은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깊은 주름과 피로에 젖은 눈빛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를 말해주었다. 그는 손에 든 서류 더미를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황기찬의 더러운 비밀들이 담겨 있었다.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돈 세탁을 통해 부를 쌓아온 증거들. 도민준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침묵해야 했다. 황기찬의 협박 때문이었다. 내 딸 유경이가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황기찬의 차가운 목소리가 도민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만 해도 도유경은 황기만의 아내였고 황기찬의 형수였다. 도민준은 딸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어야 했다. 유경이가 황씨 가문에서 받은 모욕과 고통을 알면서도 그는 아버지로서 무력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유경이는 황기만과 이혼했고 더 이상 황기찬이 도민준을 올가맬 족쇄는 없었다. 도민준은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리라. 그는 강제인이 황기찬의 집에 들어가 그의 죄를 파헤치기 위해 기억상실증을 연기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은 도민준은 마음을 굳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USB를 손에 쥐었다. 그 안에는 황기찬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횡령 내역, 돈 세탁 계좌, 그리고 비밀리에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도민준은 이 모든 것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황기찬은 이미 도민준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보였던 도민준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황기찬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도민준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도민준을 영원히 침묵시키겠다는 계획뿐이었다. 그날 밤, 도민준은 늦게까지 치킨에 머물다 집으로 향했다. 어두운 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그의 차는 갑작스럽게 뒤에서 들이닥친 검은 SUV에 의해 흔들렸다. 도민준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다. 쾅!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그의 차는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도민준의 몸은 핸들 위로 쓰러졌다. 붉은 피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황기찬은 차에서 내려 도민준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동정도 없었다. 그는 도민준이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차로 돌아가 사라졌다. 그는 확신했다. 이번에도 자신의 범죄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순간 도로 건너편에서 한 행인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젊은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황기찬의 차 번호판을 기록했다. 도민준의 차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본 그는 즉시 119에 전화해 도민준을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도민준은 이미 너무 많은 피를 잃었다. 병원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그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황기찬은 도망쳤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은 오래가지 못했다. 목격자의 증언과 번호판 기록은 경찰의 손에 들어갔다. CCTV 영상과 도로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까지 모든 증거가 황기찬을 가리켰다. 며칠 후 황기찬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를 지켜줄 오만함이 없었다. 그는 법정에 섰다. 도민준을 살해한 혐의, 그리고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돈 세탁의 죄까지.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강재인은 법정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도민준의 죽음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의 희생 덕분에 황기찬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제인은 도민준이 남긴 USB를 경찰에 넘기며 그의 마지막 뜻을 이어갔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황기찬은 살인과 경제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밖으로 끌려가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다. 한때 모든 것을 쥐고 흔들던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죄수일 뿐이었다.
제인은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딘가에서 도민준이 자신을 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도민준 씨,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요. 이제 진실은 모두 밝혀졌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완의 복수가 남아 있었다. 황기찬은 무너졌지만 아직 풀어야 할 비밀이 있었다. 제인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제인은 법정을 나선 후에도 마음이 무거웠다. 황기찬의 종신형은 그녀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미완의 복수가 그녀를 짓눌렀다. 황기찬의 죄는 드러났지만 그녀가 찾고자 하는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도민준의 죽음, 누의 사고, 그리고 강세리의 모든 음모.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에는 아직 부족했다. 제인은 직감했다. 이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다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도민준이 남긴 USB, 피 묻은 바지, 그리고 은우의 장난감 상자에서 나온 단서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오래된 편지 한 통에 멈췄다. 은우가 죽기 직전 그녀에게 보낸 편지였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쓰인 그 편지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엄마, 세리 엄마가 이상해. 형이 말했어. 조심하라고. 제인은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은우가 말한 형은 누구였을까? 그녀는 그 단서가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제인은 결심했다.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 그녀는 황기찬의 옛 동료이자 YL그룹의 비밀을 공유했던 인물, 최민혁을 찾아갔다. 최민혁은 과거 황기찬과 함께 회사의 어두운 거래를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몇 년 전 갑작스럽게 회사를 떠났고 이후 은둔하며 지냈다. 제인은 그의 낡은 아파트를 찾아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수척한 얼굴의 최민혁이 그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제인은 망설이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민혁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제인이 은우의 편지를 꺼내 보여주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황기찬이 단순히 돈 세탁과 횡령에만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YL그룹의 자금은 불법 무기 거래와 연관되어 있었다. 황기찬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손을 잡고 그들의 더러운 돈을 세탁하며 거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모든 일을 제거했다. 은우의 사고도 우연이 아니었다. 황기찬은 은우가 자신의 비밀을 눈치챘다고 의심했고 강세리와 공모해 그를 제거한 것이었다. 제인은 충격으로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아들, 은우가 단순한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분노는 그녀를 다시 일으켰다. 최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하드드라이브를 건넸다. 그 안에는 황기찬과 범죄 조직 간의 거래 내역, 그리고 은우의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제인은 하드드라이브를 손에 쥐고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경찰서에 도착하기 직전 그녀의 차는 어두운 골목에서 갑작스럽게 멈췄다. 뒤에서 따라오던 검은 밴이 그녀의 차를 가로막았다. 마스크를 쓴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려 그녀를 위협했다. 그들은 황기찬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다. 황기찬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손을 뻗고 있었다. 제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그들의 손에 끌려갔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낡은 창고 안에 묶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익숙했다. 그는 황기찬의 오른팔, 김태석이었다. 김태석은 제인에게 하드드라이브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제인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제인의 어머니,
최자영이 그녀의 실종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최자영은 제인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따라 그녀의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고 경찰에 모든 것을 알렸다. 김태석과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제인은 구출되었고 하드드라이브는 무사히 경찰의 손에 넘어갔다. 며칠 후 하드드라이브의 내용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황기찬의 불법 무기 거래와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의 죄는 단순한 살인과 횡령을 넘어 국제적인 범죄로 확장되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추악한 행적을 보도했고 YL그룹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제인은 경찰서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안도와 함께였다. 은우의 죽음, 도민준의 희생, 그리고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이 마침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최자영, 도민준, 그리고 그녀를 도운 모든 이들의 용기가 이 진실을 가능하게 했다. 그녀는 은우의 사진을 꺼내 가슴에 품었다. 은우야, 엄마가 약속할게. 너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황기찬의 범죄 조직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제인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제인은 은우의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경찰서를 나섰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황기찬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의 조직은 무너진 듯 보였지만 제인은 직감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노리는 눈이 있었다. 황기찬의 범죄 네트워크는 그가 감옥에 갇힌 후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제인은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하드드라이브의 복사본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황기찬의 불법 무기 거래와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결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언론에 넘기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자 이현우를 만났다. 이현우는 과거 황기찬의 부패를 파헤치다 위협을 받고 쫓겨난 기자였다. 그는 제인의 증거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YL그룹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세력까지 흔들릴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제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거실은 어두웠고 평소와 달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 안을 살폈다.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 한 장이 그녀의 심장을 멎게 했다. 내 어머니는 우리 손에 있다. 하드드라이브를 가져오지 않으면 최자영은 은우처럼 될 거다. 메모 옆에는 최자영이 늘 착용하던 은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제인은 손이 떨려 메모를 떨어뜨렸다. 공포와 분노가 그녀를 뒤덮었다. 제인은 즉시 이현우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다. 이현우는 그녀에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설득했지만 제인은 거절했다. 경찰 내부에도 황기찬의 세력이 침투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홀로 박건우가 지정한 장소, 외곽의 폐공장으로 향했다. 하드드라이브를 손에 쥔 채 그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폐공장에 들어선 제인은 어둠 속에서 박건우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의 뒤에는 묶인 채 의식을 잃은 최자영이 있었다. 제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박건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하드드라이브를 요구했다. 제인은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하드드라이브를 건넸다. 하지만 그 순간 박건우의 부하들이 그녀를 포위했다. 그는 하드드라이브를 손에 쥐고 비웃으며 제인을 향해 총을 겨눴다. 바로 그때 폐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이현우가 제인의 말을 듣고 경찰에 제보한 것이었다. 그는 제인이 혼자 위험에 뛰어들 것을 알고 그녀의 위치를 추적해 특공대를 보냈다. 박건우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며 저항했지만 특공대의 빠른 대응에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최자영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제인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익명의 번호가 떠 있었다. 전화를 받자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강재인, 넌 아직 모르고 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전화가 끊기자 제인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이다.